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평론을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은기입니다. 오늘은 문학넘어 인문학 시간으로 한영운의 님의 침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부재하는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식민지 시대를 의미하지만 꼭 그런 방식으로 이 시를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님이 침묵하는 것을 깨달음의 부재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를 내면적 깨달음을 향한 목마름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해석은 한용운이 스님이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 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척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은 같습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이 시는 사랑하는 나의 님을 떠나보내고 탄식하는 시적 화자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님은 나를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차마라는 시어가 님에게 붙는 말인지 화자에게 붙는 말인지 논란이 있지만 이 시의 문맥을 따른다면 님을 보내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는 시어로 보는 게 타당할 듯 싶습니다. 물론 차마라는 말이 주체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님은 차마 나를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문장처럼 차마는 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에 나온 차마는 떨치고 갔습니다라는 시어와 어울려 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시인은 님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참아라는 시어에 실어 표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님의 부재가 날카로운 척키스라는 감각으로 시적 화자의 몸에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나 꽃다운 님의 얼굴 또한 감각으로 남은 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바, 이것은 이 시의 화자가 그만큼 님이라는 존재와 한 몸처럼 이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돌려 말하면 님과 화자는 헤어져도 헤어질 수 없는 역설적인 관계입니다.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은 님이 떠난 상황은 그래서 시인을 끝없는 혼란에 빠뜨립니다. 님이 떠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몸에 흔적으로 남은 감각이 님이 떠난 상황을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떠났는데 떠나지 않은 역설은 이렇게 시인의 몸에 남은 감각을 통해 펼쳐집니다. 관념으로 느끼는 님과 감각으로 느끼는 님은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관념 속의 님은 떠나든 떠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관념으로 다시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각으로 느끼는 님은 경우가 다릅니다. 감각으로 남은 님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감각은 그 님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각으로 느끼는 님이 떠나면 남은 사람은 괴로움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척키스의 추억을 남기고 떠난 님은 다른 님으로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의 님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님의 부재는 이렇게 시인을 새로운 슬픔에 빠뜨립니다. 슬픔이 슬픔을 낳는 이런 애상의 시약을 한용운 시인은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의 말 맞다나 그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입니다. 하나뿐인 님과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물의 원천이 되는 일은 삼가야 됩니다.
사랑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무엇보다 이 점을 두려워합니다. 님과 헤어져도 님과 했던 사랑의 마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는 행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님과 헤어지는 건 작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님과 했던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는 건 큰 슬픔입니다. 작은 슬픔을 넘어서려고 큰 슬픔에 빠져들 수는 없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사랑의 진실을 시인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님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인의 마음은 여전히 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의 제목은 그러므로 침묵하는 님이라는 의미 자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님의 침묵은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님의 침묵은 침묵하는 님의 상태, 곧 깨달은 자의 상태를 열망하는 사람의 한계의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인은 여전히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격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님의 침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님은 지금 고요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몸에 새겨진 감각으로 님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인의 격정이 깊어질수록 님은 더 깊은 침묵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용운 시인이 님의 침묵에 담긴 이 진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다만 님이 침묵하는 세계로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길이 독립운동이든 깨달음의 세계든 아니면 사랑하는 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모든 길들은 님의 침묵이라는 또 다른 사랑의 길과 어김없이 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결국은 님의 침묵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걸 시인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